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입니다. 지은이는 수린이고 옮긴이는 원영경님입니다. 펴낸 곳은 다연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수린은 1970년대에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 UMT 관리기술훈련센터 법무자문위원으로 또한 하버드 관리학 전임 강사로 활동하며 세계 500대 기업의 관리 자문 및 기업 훈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린이 개설한 EQ 감성지수 관리 과정이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기업의 관리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구글, 시스코 시스템스 등 세계적인 기업의 고위층 임원을 비롯하여 이미 6만 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수강했습니다. 천재가 되고 싶다면 배움을 즐겨라. 천재는 대개 학구적이다. 하버드대에 전해 내려오는 격언들이 그 방증이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가을 파종을 시작하듯 배우고 또 배워라.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다. 어느 학교, 어느 반이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고, 어느 직장이든 특히 일을 더 잘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이 있다. 처한 환경은 같은데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걸까? 이에 대해 하버드대에서 내놓은 답은 다음과 같다. 천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배움을 즐겨야 하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다는 하버드대 1학년 학생들의 전형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자. 하버드대는 1학년 학생이 받아야 할 수업을 대충 나열해도 30여 개 될 정도로 학습 강도가 높다. 학생들은 보통 매주 80분짜리 오전 강의 3개를 들어야 하고 매 강의마다 과제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대학교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의 경우 몇십 페이지의 리포트를 준비하는 데만도 서너 시간이 걸린다. 거기에 수업, 과외, 스터디 그룹 활동까지 소화하려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13에서 18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셈이다. 그래서 하버드대 학생들은 거의 매일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하다 느지막이 잠자리에 든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가을 파종을 시작하듯 배우고 또 배워라.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버드 내에 전해 내려오는 이 같은 격언들은 모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성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러워해 마지 않는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들 중에서 학구파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이완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한 타이완 고고학의 권위자 장광즈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해 인류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박사 학위를 받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하버드대의 박사 배출 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그에게는 그야말로 멀고도 험난한 배움의 길이었다. 대학원생 시절 그는 대다수의 하버드 재학생이 그러하듯 세상과 단절된 치열한 삶을 살았다. 일주일 안에 읽어야 할 책과 작성해야 할 리포트 논문이 줄지어 있었기에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시간표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여유 시간은 없었다. 오죽하면 하버드대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있는 보스턴을 그는 졸업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구술 시험이 있던 날, 그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지식을 무기로 교수들의 질문 공세를 훌륭히 막아냈다. 막힘없이 구체적인 논거를 대며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을 내는 그를 보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교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에 통과했음을 알리며 축하의 악수를 건넸다. 3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시험을 통과한 그는 그 자리에서 인류학 조교수로 채용되는 쾌거까지 이루었다. 그 후 그는 무수히 많은 강연, 원탁회에, 세미나, 연회 등을 통해 중국 고고학의 성과를 서양에 소개하는 한편 서양의 고고학 이론과 방법을 다시 중국에 전파해 고고학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며 명성을 떨쳤다. 이렇듯 꾸준하고 부지런한 배움은 천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 독보적인 자아를 만든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성실히 배움에 임하라.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천재라는 타이틀의 세주인은 바로 내가 될 것이요. 열성적으로 배움에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어도 성공에서 멀어질 것이다.
송대의 정치가이자 이름난 개혁가 왕한석이 글 속에서 언급한 방중영처럼 말이다. 방중영은 5살 때부터 시를 지어 마을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의 아버지는 그날로 아들의 학업을 중단시켰다. 이들을 데리고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로써 방중영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를 써주고 돈벌이를 했다. 물론 어린 나이였던 그도 이처럼 자유로운 생활이 싫지 않았다. 그렇게 점점 공부를 소홀히 하며 배움에서 멀어진 방중영은 급기야 10대가 될 무렵에는 원래 지니고 있던 재능마저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기회, 천부적 재능 등 외재적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을 향한 열정과 스스로의 노력이다.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이 곧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대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이른 넘은 고령의 나이로 로마군의 침략에 맞서 그리스를 구해낸 것도 모두 그의 빛나는 지식 덕분이었다. 당시 그는 직접 발명한 거대한 포물면 거울로 빛을 모아 로마군 진영을 불바다로 만드는가 하면 큰 돌을 빠른 속도로 투척할 수 있는 투석기를 고안해 로마군의 성벽 접근을 차단했다. 그의 활약에 로마군의 지휘관은 아르키메데스를 헤카톤케이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팔이 100개 달린 거인 삼형제에 비유하며 혀를 내둘렀다. 지식은 곧 힘이여 운명을 바꾸는 황금 열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움을 즐기고 풍부한 지식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요. 더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고 빛나는 업적을 세우는 길이다. 하버드대 학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바로 그 산증인이다.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포드는 한때 기계 공장에서 주급 $2를 받으며 일했다. 학력이라고 해봐야 초등학교와 디트로이트의 야간 직업학교를 다닌 것이 전부였던 그는 설계도를 작성할 줄도 로드맵을 볼 줄도 몰랐지만 배움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계에 관한 책은 한번 펼쳤다 하면 덮을 줄을 몰랐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서점에 들러 기계 관련 책을 구입해 읽는 것이 그의 낙이기도 했다. 그는 책 속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은 실전 지식을 얻고자 했다.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입사 후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들듯 수시로 기계실을 들락거리며 선배들에게 지식을 배우던 그는 훗날 그 능력을 인정받아 기계공으로 승진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은 높은 곳으로 향한다고 했던가? 풍부한 지식과 원대한 포부를 지녔던 포드 역시 한 단계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누군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발전 잠재력을 직감한 것이다. 그는 그 길로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신형 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실험에 전력을 다했다. 관련 분야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배움을 통해 메워나갔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만들면서 그는 여러 차례 에디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류 작가, 교육가, 과학자, 정치가와의 폭넓은 교류로 많은 배움을 얻었다. 그리고 드디어 1892년 자동차 테스트와 조립에 성공해 세계 최초의 T형 자동차를 세상에 선보였다. 성공하여 이름을 날린 후 한 기자가 인터뷰 중 그에게 돈 버는 비결을 물었고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축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저축보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일단 유익한 책을 사서 읽는데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군요. 책을 통해 더 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저축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진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포드는 세계 최초의 T형 자동차 개발에 성공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만약 그가 기계 분야의 책을 탐독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포드와 같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라.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배움을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자신감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하버드대의 한 교육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학교에서 평범한 교사 3명과 평범한 학생 1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그들을 3개 반으로 나눈 다음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전교에서 선발된 가장 우수한 교사와 학생들입니다. 즉, 전교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이죠. 1년 후, 이 3개 반은 전교에서 가장 좋은 시험 성적을 거뒀다. 자신감을 가지면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실험이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 주변에서 혹은 당신이 그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는가?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자. 명망 있는 한 대가가 노년에 접어들어 가장 뛰어난 제자를 찾고자 했다. 그는 평소 눈여겨보았던 제자를 불러 말했다. 내 초가 다 타고 얼마 남지 않아 다른 초를 찾아 불씨를 옮겨야 할 것 같구나. 내 말뜻을 이해하겠느냐? 제자가 말했다. 네. 스승님의 빛나는 사상을 잘 이어나갈 훌륭한 전수자가 필요하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다만 대가는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지혜뿐만 아니라 확실한 신념과 남다른 용기를 지닌 사람이어야 할 텐데 여태껏 이런 적임자는 본 적이 없구나. 걱정 마십시오. 제자는 재빨리 스승을 안심시키며 최선을 다해 적임자를 찾아오겠노라고 말했다. 반년의 시간이 흐르고 대가는 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다. 세상과 이별할 날이 머지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뒤를 이을 최고의 적임자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다. 제자는 매우 송구스러워하며 스승에게 말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그러자 대가는 초연히 눈을 감으며 말했다. 휴, 내가 실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내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멈췄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원래 가장 훌륭한 적임자는 바로 너였다. 내가 너 자신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뿐. 말을 채 끝마치지 못한 대가는 그렇게 영원히 세상을 떠났고 제자는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이후의 반평생을 자책 속에 보냈다. 그렇다.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저평가하고 아무런 포부 없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하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 제자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이라면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 작가 에머슨의 명언을 기억하라.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 비결이다. 자신감은 곧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믿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자 확신이다. 사실 사람은 모두 뛰어난 존재다. 다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능력을 발굴하여 자신을 쓰임새 있게 만드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신을 보석이라 생각하면 정말 보석이 된다. 하버드대가 많은 성공 인사를 배출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인류를 자랑하는 수준 높은 교육 외에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준 하버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에서는 비범함과 평범함의 차이가 학업 성과가 아닌 사람이 지닌 의식과 정신, 즉 성품에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성품이란 한 사람의 자신감을 말한다. 정신이 굳건해야 진짜 강한 사람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진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하버드대는 이러한 이념이 모든 학생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래서인지 하버드대 출신들에게서는 사람을 사로잡는 남다른 기질, 바로 비범한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겠는가? 우리도 얼마든지 자신감 있는 삶의 태도로 야심과 뺨칠 진취성을 발휘하여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다.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감은 행동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했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자신감은 자만에 불과하며 이렇게 맹목적인 자신감은 공중누각과 같아 일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 자신감에 기대면 모두가 성공할 가능성을 갖게 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결국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미국의 정치가 콘돌리자 라이스가 바로 그 좋은 예다.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성행하던 1970년대 버밍엄에 살던 흑인 소녀는 부모님을 따라 워싱턴으로 백악관 견학을 갔다가 피부색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한다. 이 일은
그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김과 동시에 그녀가 흑인의 사회적 위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사람의 눈에 흑인은 열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흑인으로서의 삶이란 불평등과 굴욕과 공포의 연속임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히 아버지에게 말했다. 지금은 피부색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곳에 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만큼 뛰어나다고 믿으니까요. 지혜롭고 진보적이며 용감한 부모는 딸아이의 원대한 포부를 응원했다. 그녀는 부모의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그 누구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나 편애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피부색이나 성별이 아닌 자신의 노력이라는 점, 그리고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백인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녀는 수십 년을 하루처럼 보냈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아부어 열심히 지식을 쌓은 결과 남부럽지 않은 인재로 성장하였다. 26세 때 그녀는 이미 스탠퍼드 대학의 강사로 교단에 섰고 1993년 스탠퍼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흑인 교무주임이 되었다. 물론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0년 미국 대선 때 부시의 책사로서 그를 도왔고 결국 미국 국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국무부 장관이자 해당 직위를 담당한 첫 흑인 여성으로서 말이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인종차별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을 시험했고 넘치는 투지로 결국 훌륭한 자아를 실현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출신을 짐으로 여기고 자신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치부했다면, 그래서 자신의 다재다능함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면 과연 그녀가 권력의 최고봉에 설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지금은 피부색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곳에 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만큼 뛰어나다고 믿으니까요. 라이스가 인종차별에 굴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훗날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백악관에 입성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능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자신감이 가진 힘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아낌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도 위대해질 수 있다. 기적을 낳는 끈기. 모든 성공인사가 증명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끈기가 우리를 성공한 인생으로 이끈다는 사실이다. 미국 세일즈맨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명과 2명의 고객을 찾아간 뒤 실패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각각 48%, 25%,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패했지만 세 번째에는 성공해서 계속 일을 한 사람들이 12%로 나타났다. 즉, 12%의 세일즈맨이 80%의 몫을 해내며 거래를 성사시킨 셈이다. 이렇듯 한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버텨라. 성공은 끈기에 달려있다. 하버드대 출신들은 역량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바로 성공의 열쇠라며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면 끈기를 기르라고 입을 모은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렇게 간단한 일쯤이야 너끈히 해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말로는 쉽지만 생각만큼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하버드대에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도 버티기요, 가장 어려운 일도 버티기다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즉,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어느 날 몇몇 젊은이가 그리스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냐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일단 돌아가서 매일 꾸준히 팔 돌리기 300번을 해보게. 그렇게 한 달을 채우거든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게나. 젊은이들은 팔 돌리기가 학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개월 후 절반의 인원이 다시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다. 좋아. 다시 한 달을 해보게. 또 한 달의 시간이 가고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젊은이는 지난달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다. 1년 후 소크라테스에게 자문을 구하러 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가 바로 플라톤이었다. 훗날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다. 플라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사실 그는 놀랄 만한 재주나 특출한 지혜를 지닌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꾸준한 노력을 했을 뿐이었다. 즉, 굳건한 의지로 끈기 있게 노력한 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그러니 공경에 처했다고 두려워하지도 쉽게 포기하지도 마라. 어려움이 클수록 더 꾸준히 노력해야 강인한 나를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이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줄곧 성공을 꿈꿨고 여러 차례 노력도 했지만 여태껏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 차례란 몇 번을 말할까? 수백 번, 수십 번, 아니면 그저 몇 번?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자갈밭투성이다. 셀 수 있을 만큼의 시도가 아니라 쉼없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힘이 빠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포기만큼 쉬운 방법도 없다. 하지만 그 순간을 버텨내고 끈기를 잃지 않으면 성공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하버드대 강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를 소개할까 한다. 가정 환경이 불우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도박을 좋아했고 어머니는 술주정뱅이였다. 아버지는 도박으로 돈을 잃을 때마다 그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어머니 역시 술을 많이 마신 날이면 어김없이 그에게 화풀이를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우울과 고독으로 가득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 무렵 그는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며 절대 부모님처럼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 학력도 자본금도 필요 없는 직업인데다 성공하면 돈과 명예를 모두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꿈을 쫓아 무작정 할리우드로 간 그는 감독이며 제작자, 스타 등 그를 배우로 만들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제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저를 배우로 만들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고 전문 지식을 갖추지도 못한 데다 경험도 없는 그는 아무리 봐도 배우가 될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그는 거듭 퇴짜를 맞았다. 하지만 숱한 문전박대에도 그는 성공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자며 자기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다 훗날 그는 고민 끝에 우회전수를 쓰기로 하고 시나리오 쓰는 작업에 돌입했다. 시나리오를 마음에 들어 하는 감독이 나타나면 자신에게 주연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완성된 시나리오를 들고 감독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의 시나리오를 마음에 들어 하는 감독은 있어도 그를 남자 주인공으로 기용하길 원하는 감독은 없었다. 그는 그렇게 1500번을 거절당했다. 이는 한 사람의 자신감과 열정을 모두 앗아가기에 충분한 실패 경험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현실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다음번까지만 버티자. 난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드디어 1501번째의 시도 끝에 이미 그를 20여 차례나 거절했던 감독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감독은 말했다. 당신이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그 정신이 마음에 듭니다. 기회를 한 번 드리지요. 단, 시나리오를 연속극으로 각색할 생각입니다. 일단 한 편을 촬영해보고 계속해서 주연을 맡길지는 향후 반응을 보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죠. 대신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 주인공 할 생각은 접는 겁니다. 그렇게 방송된 그의 주연 작품은 당시 전 미국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훗날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스타가 되었다. 아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눈치챘으리라. 그렇다. 이 남자는 바로 월드스타 실베스터 스텔론이다. 1500번이나 거절을 당한 충격은 보통 사람이 쉽게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가 실패의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1500번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지금의 월드스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성공하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 끈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비교적 쉽게 그 시간을 버텨내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행동의 차이를 보인다. 어려움과 맞닥뜨렸을 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만두자. 더 이상은 감당하지 못하겠어 하며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요컨대 이는 이 세상에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록 지금은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버드대 출신들처럼 비상할 날을 꿈꾸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끈기 있게 꾸준히 노력했는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거든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되뇌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라. 주저앉지 말고 버티자고.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열정으로 마음을 채워라. 미국의 한 잡지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영인과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이 조사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답은 바로 열정이었다. 맥아더 역시 열정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는 그의 좌우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든다. 사람은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 회의와 함께 늙어간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가며 희망과 함께 젊어지고 실망과 함께 늙어간다. 매일 천편일률적인 일을 반복하며 단조롭고 기계적인 삶을 사는 당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가?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는가?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안 해도 재미가 없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재미가 없어. 연애를 해도 재미가 없고 연애를 안 해도 재미가 없고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면 하버드대에서 자주 거론되는 미국 보험 세일즈의 전설 프랭크 베트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자. 한때 프로 야구 선수로 활동했던 프랭크 베트거는 입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바로 팀에서 방출된 것이다. 움직임에 힘이 없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빠져있는 모습이 프로답지 못하고 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구단주의 이유였다. 크게 상심한 그는 모든 일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 그런 그를 일으킨 건 데일 카네기의 한마디였다. 하는 일에 아무런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니? 전곡을 찌른 충고에 그는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후 뉴에이븐 팀에 입단한 그는 가장 열정적인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기력을 한껏 충전한 용사처럼 온 경기장을 누볐다. 누구보다도 빨리 뛰려 노력했고 있는 힘껏 공을 때렸다. 그의 열정은 팀의 모든 선수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의 관중까지도 열광케 했다. 코치는 그의 활약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월급은 $25에서 $185로 급상승했다. 심지어 가장 열정적인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야구 선수에서 은퇴한 후 프랭크 베트거는 보험 세일즈맨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처음 10개월 남짓은 그에게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다. 고객은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를 쫓아내기 일쑤였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망감을 느끼며 매일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직업을 바꿔야 하나 고민에 빠질 정도였다. 이에 그의 스승인 카네기가 그를 타일렀다. 프랭크,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자네 말에는 생기가 없어. 내가 고객이라도 자네가 판매하는 보험을 구매하지 않았을 거야. 이러한 충고에 그는 야구선수 시절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었다. 자신의 실적이 왜 좋지 않은지를 알고 난 후 그는 야구를 하던 열정으로 보험을 제대로 팔아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고객과 대면할 때면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함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 그는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일즈의 대가가 되었다. 프랭크 베트거의 성공은 그의 재능 때문이라기보다는 열정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열정을 불사르며 열심히 일했고 그 열정에 기대 세일즈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직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세상을 일궈냈다. 역사적으로도 열정 없이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말이다. 열정은 타인과 일, 사회 그리고 온 세상을 대하는 한 사람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열정은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당신이 지어 올릴 성공이라는 빌딩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은 강력한 힘으로 이를 이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열정이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말하는 걸까? 간단히 말해서 열정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드레날린이기 때문이다. 즉, 온몸의 세포를 깨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또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다. 필승의 믿음을 전달해 다른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지지하게 만들고 또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 빌 포터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다. 유년 시절 대뇌를 다쳐 신경계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기분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았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성인이 된 후 복지기관은 그를 고용부적합자로 분류했고 그가 지원했던 몇몇 회사는 모두 무정하게 그를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살아갈 용기와 일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모든 회사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추천했고 결국 그의 열정에 감동한 와킨스의 한 인사 담당자가 그를 받아주었다. 1954년부터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민들의 눈앞에는 매일 다음과 같은 모습이 펼쳐졌다. 트렁크를 든 그가 한 집 한 집 힘겹게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힘겹게 계단에 올라 벨을 누르고 인내시 믿게 기다렸다. 얼굴에는 이미 겸손한 미소가 배어 있었다. 심사숙고해 인사말도 준비했다.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문을 열었다가 이내 닫아버리면 그는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다음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방문 판매일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다. 첫 번째 집의 고객은 그의 물건을 사주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빌이 매일 일을 하러 이동을 하는데 14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그는 어김없이 파김치가 되었다. 관절통과 편두통도 늘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절대 실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는 매일 자신의 담당 지역으로 가서 열정적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친구 빌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제가 당신을 봤을 때의 기분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빌을 낯설게만 여기던 사람들은 조금씩 그를 친숙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성실하고 따뜻하며 강인한 의지를 가진 빌의 상품을 기꺼이 구매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이 빌이 판매하는 상품을 매번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세상엔 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빌을 지지하고자 했다. 빌은 실적이 날로 높아졌고 결국 와킨스 창사 이래 장애인 최초로 최고의 명예인 올해의 영어방 상을 받았다. 그렇게 그는 와킨스의 간판 세일즈맨이 되었다. 더 이상 열정의 신비한 힘을 의심하지 마라. 열정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 당신이 성공과 행복을 거머쥘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적개심보다는 마음을 얻는다. 하버드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무미건조하고 단조롭더라도 오늘부터는 절대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라. 열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활력 넘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미래 역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100% 마음을 다하라. 어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가 물고기를 잡으러 함께 강가로 나갔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낚이길 기다리는 두 고양이. 그런데 어른 고양이는 낚시에 집중했지만 새끼 고양이는 이내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새끼 고양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잠시 후에는 아예 낚싯대를 내려놓고 잠자리와 나비를 잡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어른 고양이는 바구니 한가득 물고기를 낚았지만 새끼 고양이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새끼 고양이는 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모두 비슷한 답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저런 딴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때문에 딴 생각을 하거나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라. 마음을 100% 다해야 완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해 주의력을 사방팔방으로 분산시킨다면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일을 망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효율이 떨어져 능력을 드러내기는커녕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하버드대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성공을 거뒀을까? 여러 답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바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집중은 바로 온 정신을 쏟아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다. 온 정신을 다해 당신이 바라는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겁니다. 제레미 워리너는 미국 육상 신세대의 대표적인 선수다. 그는 매우 진취적인 노력형 선수인데 무엇보다도 남다른 점은 바로 매 경기마다 선글라스를 끼고 절대 벗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 눈엔 선글라스를 끼고 빨리 달리기란 적잖이 부담이 될 것 같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워리너가 겉멋이 들었다고도 하지만 그는 말했다. 선글라스는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검은색 렌즈가 상대 선수를 그의 시선 밖으로 밀어내어 정신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더욱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이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죠.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에 전념해야 하고요. 이는 그의 명언이다. 이러한 집중력을 바탕으로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육상 400m와 400m 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05년 헬싱키 육상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또 한 번 우승을 거머쥐었다. 마이클 존슨은 현재 400m 육상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워리너가 뛰어넘고 싶어하는 상대이자 워리너의 매니저 겸 생활 훈련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는 워리너 단 한 명만을 관리하고 있다. 그가 워리너를 좋게 봤기 때문이다. 그는 워리너를 비범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워리너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정신을 집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질주하는 이유는 그저 자신이 더욱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 자그마한 선글라스 하나가 세계 육상 챔피언의 승리 비법이었던 것이다. 집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예다. 옛말에 한 번에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분산되면 실패를 초래하며 실패로 자신감을 잃으면 다시 마음이 혼란해진다라고 했다. 그렇다.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진심을 다해 추구해야 할 가치다. 여기에는 패기뿐만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에게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1시간 안에 집중해서 일을 했을 때가 2시간 중 10분이나 15분은 생각을 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의 욕망과 외부의 유혹에 간섭을 받는다. 이때 스스로를 잘 단속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만약 하버드대 출신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는 주변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항상 두리번거리고 새로운 것을 보면 이내 생각이 바뀌는데 이렇게 분산된 마음으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잡생각이나 걱정 등 심리적 요소에 방해를 받는다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속 잡념들을 떨쳐버려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들을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일하는데 좀 더 쉽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 물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개인에게 달린 문제는 아니다.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 각종 요소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자신을 단속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신이 분산될 만한 무엇을 발견했다면 마음속으로 정지를 외쳐라.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괜찮다, 할 수 있다 등의 긍정적 암시를 주는 것도 좋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수십 년 전 폴란드에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학업에 매우 열심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장난이 심한 언니가 한 명 있었다. 그녀가 공부할 때마다 언니는 항상 그녀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농담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내 아니야. 노는 것에 정신이 팔리면 안 돼. 정신을 집중해야지 숙제를 먼저 끝내고 놀아도 늦지 않아라며 스스로를 일깨웠다. 그렇게 그녀는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언니와 친구들이 마리아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 그들은 몰래 그녀의 등 뒤에 몇 개의 의자를 쌓아놓았다. 그녀가 움직이기만 하면 의자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도록 말이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책을 모두 읽었지만 의자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의 언니는 더 이상 그녀를 골리지 않았다. 훗날 그녀는 방사성원소에 대한 연구에 열중했다.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어떠한 명예를 얻는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한결같이 과학 분야에 전심을 다했다. 그녀는 바로 퀴리 부인이다. 자아실현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라는 습관을 기르는 데 있다.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 다른 일에 동요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물은 원래 세상에서 가장 여린 물질이다. 하지만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집중적으로 돌 위에 떨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돌에도 구멍이 나게 마련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